CIA 정보원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미국 정보기관 스파이로 활용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정은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혀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남의 그 CIA 정보원 의혹을 거론한 것은 참으로 좀 뜻밖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좀 의도적인 그런 발언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뭐 굳이 이 발언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물론 네. 기자들이 뭐 질문을 했다 치더라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제 그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이오와로 랠리하러 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특히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살해된 이복형이죠. 김정남의 CIA 정보원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김정은의 이복형과 관련된 CIA 정보를 봤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스 브라더, 할프 브라더 뭐 이러면서 CIA 정보를 봤다고 소개했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CIA 정보를 다 본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정부 아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김정은에게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김정은에게 말할 것이다. 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몇 번을 이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앞에서는 뭐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로 치는 듯이 이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CIA 정보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행태를 하니까 북한이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적어도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절대로 이런 일 안 한다. 내가 김정은 앞에서 내가 개런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몇 차례 하는 거 보니까 이 얘기가 김정은에게 들어가길 바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기자들은 보도할 거고요. 보도하면은 북한에도 들어갈 거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남이 CIA의 정보원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CIA의 김정남과 관련된 내용을 자기가 읽었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CIA의 정보원이었던 건 틀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객관적인 제3자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어찌 됐건 그래서 자기가 정보기관을 동원한 미국 정보기관을 동원한 공작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걸 얘기한 건데 사실은 뭐 미국이 다른 국가들 특히 뭐 제3세계 국가나 이런 국가들 상대로 가장 잘하는 게 이런 CIA 같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그 나라 체제를 흔드는 거죠. 특히 이제 반미적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굉장히 이런 어떤 CIA 공작 등을 통해서 흔들어대는 게 미국의 또 주된 행태기도 한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활용해가지고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워싱턴 포스트 출신 기자가 자신의 맞아요. 저서에서 네. 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자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정면으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을 그만큼 네.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마치 개런티 하듯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또 나중에 가서 정말 이게 뭐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 하더라도 뭐 국제 질서가 국가 간의 관계가 사실 뭐 도덕적인 또는 합법적인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데서는 사실은 불법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근데 굳이 대통령이 이것을 이렇게 못을 박듯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미국도 필요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 당장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 정도는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짓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던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라는 유명한 아시아 전문 기자입니다. 베이징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도 했었고 아시아 쪽에 아주 정통한 기자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The Great Successor라는 저서를 네. 펴냈어요. 이게 김정은 평전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도 자주 갔다 왔고요. 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아주 최고급의 미국 언론인 중에는 가장 그 정통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The Great Successor라는 책에서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김정은이 불안해져 가지고 김정남 살해 명령을 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느닷없이 김정남을 살해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김정은이 왜 그 당시에 김정남을 느닷없이 살해했을까? 근데 이 사람의 그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김정남이 CIA 공작원이라는 것을 공작원이 아니죠. 정보원이죠. 정보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김정은이 살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그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이런 그 이 저서에서의 주장이 나오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일 일요일이었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남 관련 의혹을 보도했는데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고 CIA 요원들과 수차례 만났었다. 이런 얘기를 또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언론들이 이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The Great Successor에서의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경쟁하듯이 지금 김정남 관련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좀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는가 싶은데 미국 언론들이 뭐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뉴욕 타임즈나 CNN이나 앞다퉈서 요즘 김정남 관련 보도를 하니까 이런 보도 나오는 게 또 김정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미국을 또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직접 교통정리한 게 아닌가. 지금 미국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다 필요 없다. 그런 보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아마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으로 어제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이터 통신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한 얘기가 김정은에 대한 CIA의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러다가 CIA가 나를 상대로도 어떤 공작을 펼지 않을까 이런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메시지 줬고 정보기관에 대해서 김정은과 관련해서 나서지 말라 하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CIA나 이런 미국 정보기관에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를 날린 거다. 이렇게 지금 로이터 통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AP에서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한국의 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확인 안 네, 해주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거의 확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어제 사실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네. 김정은이한테서 직접 친서를 받았다라는 네. 사실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김정남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동시에 또 김정은 친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친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보면은 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같고 그런 네.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가 바로 6월 11일, 그러니까 네. 이 1년 전 2018년 6월 12일 날 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의 애니버서리 1주년이 되는 뭐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오늘이지만 네. 북한이 어제였죠. 그래서 이 1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역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네. 다정하고 아름다운 뷰티풀 레터라고 무슨 러브레터 같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뷰티풀 좋아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도 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은 여전히 대단히 좋은 관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과 북한의 또 협상이 좀 네. 급진전될지 좀 주목이 되는 것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급 반전이 된 거예요. 네, 그 그렇죠. 전까지는 또 막 강경 네. 그 대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다정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편지란 얘기하죠. 네.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예 그렇죠. 긍정적으로 나오고 네. 있고 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김정은이 친서까지 보냈단 친서까지 말이죠. 보냈죠. 네. 이거 한반도 정세에도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결코 이거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 김정남 CIA 뭐 정보원 의혹 따로 보고 김정은 친서 따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 따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따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좀 유기적으로 네. 좀 우리가 위에서 하나로 내려다보면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좀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이에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특히 이 어제 같은 경우 친서까지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친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남한과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지금 무언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런 회담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아이오와주로 랠리 가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어제 그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했습니다.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건 확정이 됐잖아요. 이달 말에 그 G20 오사카 정상회의 그 끝나고 바로 한국 갈 건데 방한 기간 중에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을 날렸어요.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이게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이런 질문을 날릴 정도면 뭔가가 소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한국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 보면 한 2주 전부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노르웨이에서 LA시가 오늘 새벽 3시에 오슬로 선언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김정은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미묘합니다. 어제 백악관 출입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말에 방한해서 한국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겁니까? 이 얘기가 나왔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나서 대화하는 게 그게 맞는 순서고 김정은 위원장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때 혹시 깜짝 방문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가능성도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백악관 기자 질문을 받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여지를 남기면서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애매하게 넘겨갔어요. 뭐 파스볼 뭐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북미가 실무회담까지 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서울보다는 제주도 같은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러니까 서울로 가지 않고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가서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좀 통제가 가능하니까 갑자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서울 같은 데 온다 그러면 통제하기가 난리 날 어렵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 같은 데서 모여서 회담하고 각자 또 흩어져 가고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제주도 정도면 한국 정부가 충분히 아마 며칠 동안은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추측이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그 오늘 현재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뭔가가 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존 볼튼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하다 얘기했고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랬는데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도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 그러고 존 볼튼도 김정은의 키를 쥐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게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말 내지는 다음 달 초에 한국을 가겠다. 제주도를 가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면 만나는 거고 결단을 못 내리면 못 만나고 아마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게 보도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자들도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어제는 백악관에서 한 출입 기자가 대놓고 질문까지 날렸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 있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중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단순한 무역 전쟁에서 이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전쟁 거기에다가 이제는 실제적인 전쟁 상태까지 지금 갈 수 있는 외교적인 전쟁 거기다가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만을 하나의 국가라고 그러니까 대만을 컨트리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렸고 대만을 지금 그 부축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북한이죠. 북한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북한과 어떤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지금 완전히 봉쇄시킨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김정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큰 그림에 김정은까지 지금 포함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이런 수도 지금 있어요. 예, 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참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